지금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가장 청렴한 사람이야. 박 대통령보다 더하지. 서울시장 월급 다 대학 학생들 장학금으로 줬어. 대통령 월급 임기 동안 월급 다 장학금으로 줬어. 자기 전 재산 300억. 이 공시지가 300억이지 시가 2천억짜리야. 이거 재산을 다 내놨어. 이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게. 그럼 이런 사람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막 뭐 욕을 해서 하는 거야. 난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 그럼 이 대통령이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무일푼에서 밥을 굶어가면서 위장병 걸려가 몇 번 죽을 뻔 고비를 하면서 학교를 다닌 사람이요. 그 고생한 사람을 그나마 대통령 됐으면 그걸 우리가 영광을 돌려줘야지. 아, 참 저 사람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래야 되는데 뭐만 대통령만 되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막 욕을 해제끼고. 잘 보세요. 이걸 정치적 황사라고 그래. 정치 황사 현상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카드 대란을 만들었어. 940조 빚을 서민 가게 대 부지 빚을 지게. 자,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바다 이야기 만들어가지고 도박 공화국을 만들었어. 정성 카지노부터 해서 그냥 완전히 바다 이야기로 도박 공화국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대란 해서 서민들이 빚을 940조나 치고. 자, 도박공화국 만들어가지고 온 나라가 도박으로 그냥 쉐리 나라 경제를 다 망쳐버려. 그 빚을 져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 그걸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됐다고 해서 이 사람들 빚이 싹 없어지나? 그래 안 그래요? 중국에서 일어나는 황사가 이제 오는 거야.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에 뭐 경제가 어렵다 난리하는 거는 김대중 노무현 책임이라. 이명박 대통령 전 세계 다니면서 우리 민생은 어차피 요 모양 요꼴이 돼 있으니까 이거 하루아침에 이 빚을 다 탕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가서 유전도 찾아오고 뭐도 하고 FTA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회생할 수 있는 깃털을 마련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분이. 그 사람은 말단 니아까 들고 청소권에서부터 대통령까지 웬만한 일을 다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사람을 우리가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내 이야기는 진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 대통령 BBK 이야기 요새 텔레비 나오는 거고 내가 대통령은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런 인간은 이 사회에서 발붙이게 하면 안 돼. 남의 지난날 이야기 그런 걸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은 도덕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은 실수를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기성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인간의 자율에 맡겨놔 봤더니 국회의원들이 전 세계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유난히 꼭 자기의 손녀딸하고 술을 먹어요. 그리고 같이 잠을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양주 소비가 세계 1위야. 인구는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중국이 15억인데 우리가 중국보다 양주를 몇 배를 더 먹어. 그 양주 소비 세계 1위. 그리고 자기 손녀들과 술을 먹으면 꼭 손녀딸들이 따라줘야 마시고 또 양주 독한 걸 먹고 폭탄주를 먹고 그러면서 또 걔들하고 같이 동침을 하고 이런 세계적인 도덕 타락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안철수나 허경영이나 박원순이는 좀 깨끗하게 봐. 배지를 한 번이라도 단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되는데 정당 제도가 있으면 정당에서 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불법이에요. 내가 이번에 국가세계통일연대 가지고 대통령이 되면은 개헌을 해가지고 정당 제도는 폐지해요. 자 보세요. 새누리당이나 대통령 민주당에서 거기서 후보를 공천했다. 밀실에서 10명이 공천위원이 공천했다. 그거 검증이 되는 겁니까? 거기 한 50명이 출마하겠다 하면은 50명 중에 1등한 사람이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공천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민이에요.
그 주민이 투표하는 게 국회 선거예요. 그게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어느 정당 집단이 앉아서 한 10명이 하면 됩니까? 뽑아주는 건 주민이 뽑아주는데 공천권은 당에서 행사하고 공천 못 받으면 주민 투표도 못해. 그럼 누구한테 충성하냐면 자기에게 공천해주는 사람 당에 충성하게 되지 주민은 필요 없는 거야. 정당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집단입니다. 선택권을 제한받아버려. 자기 정당에서 나오고 싶은 사람도 여러 명 아닙니까? 다 나가라 이게 다. 대통령도 무소속이래 돼. 지금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 차라리 무소속되면 더 좋을 거야. 새누리당에 돈봉투 사건 쳤는데 욕 안 하던 뭐 그거죠? 내가 우리나라 살림살이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제정신이 없냐면 잘 봐요. 양주하고 사치품 수입이 300조, 해외 여행비가 150조, 실제 1년 수입은 100조인데 수출 수입은 맨날 돈땡이에요. 그럼 우리는 계속 빚을 지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정치인, 어떤 경제학자도 내가 이거를 깨뚫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적자를 흑자 구도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의원수 늘려, 세비 늘려. 그건 여야 만장합의야. 우리도 모르게 막 뚱땅 합의를 해버려. GNP가 얼마냐? 모르겠대. 이거 여러분들은 지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내보고 정신이 이상한 놈이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가게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는가 이걸 외우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경제인들이 나라 살림을 하니까 예산이 어디서 나오냐 이따구 소리를 하는 거예요. 330조 이거요. 내가 대통령 되면은 50%가 전략돼. 많습니다. 지자체 단체장 선거 안 합니다.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해. 지자체 의원은 선출을 하더라도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해야 선심성 예산을 안 쓸 거 아니에요. 다리 놔주고 지금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예산이 적자가 돼. 죄수들은 무조건 벌금형이에요. 살인, 강도, 강간 아주 강력범만 구속시키지 나머지는 전부 풀어주는 대신에 벌금형으로 때려버려. 그래서 2조 원을 벌겠다는 거야. 2조 원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밥 먹는 값을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왜 앉혀놓고 밥 먹이고 옷 입혀주고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벌금으로 2조 원을 죄짓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벌어들여. 과학기술부 예산은 늘려야 되겠고 국방부 예산은 줄여야 되겠고 사병들을 지금 월급 안 주고 데려가는 사병제는 없애. 의무병은 없애고 모두 모병제예요. 하사관처럼 모병제로 둬가지고 병들에게 월급을 100만 원씩 줘요. 그래 군대 안 가겠다면 군대 올 필요가 없어. 군대 가서 돈 벌고 하겠다는 몇 년간 돈 좀 벌겠다는 애들은 군대 오면 다 받아줘. 군대 한번 왔던 애도 받아주고 나이 좀 든 사람도 받아주고 다 받아줘. 실업자들도 다 받아줘. 먹여주고 재워주고 100만 원. 군대 오죠. 이와 같이 해서 국방 예산은 실업자 해결하는 예산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게 전부 내가 재편성을 한단 말입니다. 쓸데없는 예산을 이제 줄이는 거죠. 이분이 결혼한다. 그러면 여자 5천, 남자 5천 줘서 1억을 줘요. 이거 안 주면요. 우리 젊은이들 앞으로 결혼 안 합니다. 유엔에서 뭐라 하냐면은 한국만이 전 세계에서 앞으로 30년 후에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6명이 애를 하나 낳으니까. 머지않아서 애가 점점 줄어요. 초등학생들이. 이러다가 나중에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그때는 노인만 바글바글해. 그때 이미 때가 늦어. 아무도 애 낳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결혼하면 5천만 원, 1억씩 주자.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이자 내지 말고 결혼 비용도 줄여. 그래가지고 너가 새 출발해. 그래서 국가에서 1억을 딱 주는 거야. 그 다음 애기 하나 낳으면 3천만 원씩 줘. 그럼 애 서희 낳으면 1억이야. 그럼 2억이라는 돈은 애만 서희 낳으면 만들어지잖아. 그럼 여자는 한 몇 년 동안은 집에 있을 거야. 애 낳는. 다니는 것보다 더 이익이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나이 좀 들어서 애 안 하고 사회활동하라 이거야.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성들의 안정과 젊은이들의 새 출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이걸 놔둬버리는 거야. 전부 이력서 넣다가 실업자 돼서 나중에 탈선해버리고 자살로 이어져. 세계 자살 1위.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여기 북한이잖아. 이 북한하고 이 소련에서 핵 항공모함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렇게 통과하는 지점. 대한해협.
그 여기 월남에 이게 소련 영토거든. 베트남이. 그 핵 항공모함이 이렇게 다녀. 그다음 북한의 핵 잠수함들이 일로 다녀. 그러면 여기가 바로 제주도 아니에요. 그 여기 이어도가 있어요. 이 중국이 저 거라고 그래. 여기 다이따오가 있어. 일본하고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섬이 있어요. 이거 국제 분쟁 지역이야. 여기 쿠릴 열도 때문에 일본하고 러시아가 전쟁 일보 직전이야. 그리고 여기 중국은 다이따이 섬 때문에 일본하고 중국이 항상 분쟁을 하고 있어. 또 우리나라 이어도 때문에 중국하고 우리 분쟁이야. 또 우리 독도 때문에 또 여기에 분쟁이야. 가만 놔두면 이거 서해 중국 놈들이 막 해적들이 서해에 있는 섬을 저거 점령해가지고 저거 갖고서 난리굿이야. 여기에 제주도에 이걸 평화의 섬이라고요? 여기 해군기지 없으면요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이 막 관광을 한 100만 명이 올 수도 있어. 와가 저거 섬이라고 눌러 앉아버리면 우리나라 사람 다 쫓아버리면 이 제주도 쳐들어갈 겁니까? 꼼짝 못해요. 그리고 다 이어도도 저거 거다 지금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해군기지 없으면 섬 때문에 이 아일랜드 때문에 전쟁 국면으로 들어갈 확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이쪽이에요. 우리는 안보에 대해서 무슨 애들 장난으로 생각해요. 지금은 섬의 시대입니다. 섬에 의한 분쟁 시대가 도래했어요. 아시아권은. 전쟁할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이 섬을 가지고 싸우다가 쾅 붙을 수가 있다. 여보세요? 자기들이 제거하겠다는 거야. 자기들이 직접 가서 자기들 손으로 제거해야지 너가 폐기했다는 건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인권을 모독하는 행위지 일종의. 주권을 모독하는 행위인데 이게 전체가 주권 모독에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부시 보고 이거 절대 안 돼. 이거는 너가 전쟁하자는 소리다 이거.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내 노래 불러봐. 넌 살도 빠지고 내 노래를 불러봐. 넌 키도 커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더 예뻐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잘생겨지고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3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망설이지 말고 right now. Call me, touch me, beat me. Everybody call me, touch me, beat me.